인류가 멸종해도 우리가 만든 흔적은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바다가 증발하고, 인간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뒤에도 우리가 보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별들 사이를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다시 읽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라져도 인간이 만든 물건은 한동안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가 사라진 뒤에도 인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우주의 나이와 비교하면 인류의 역사는 눈 깜짝할 순간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은하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시간에 비하면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우주로 첫 신호를 보낸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지구 밖으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달에는 인간이 남긴 발자국과 장비가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떠 있습니다. 화성에는 로버와 착륙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속과 신호와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가 언젠가 사라진 뒤에도 인간이 있었다는 흔적은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 먼저 지구 위의 흔적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 건물, 도로, 다리, 댐, 지하철, 항구, 공장,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높은 빌딩은 영원히 서 있을 것 같고, 콘크리트 도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리가 멈추면 도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전기가 끊기고, 배수 시스템이 멈추고, 바람과 비와 식물이 건물 사이로 들어옵니다. 철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갈라지고, 유리는 깨지고, 도로에는 풀이 자랍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도시는 지금의 모습을 잃습니다. 높은 건물은 무너지고, 지하 구조물은 물에 잠기고, 인간이 만든 질서는 자연의 풍화 속으로 흩어집니다. 지구 위에서 인간의 흔적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라진 지구는 천천히 인간의 표면 흔적을 지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흔적은 아주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금속 합금, 유리, 세라믹, 방사성 폐기물, 깊은 지하 구조물, 광산, 대규모 지층 변화 같은 것들은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들은 자연이 쉽게 만들지 않는 형태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지질학자가 있다면 지층 속에서 이상한 플라스틱 입자와 금속 농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 갑자기 늘어난 탄소와 오염물질의 기록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유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의 암석과 지층에 남은 화학적 서명입니다. 인간은 도시에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대기와 바다와 토양과 지층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흔적은 빌딩의 형태로는 사라질 수 있지만 지질학적 얼룩처럼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달에 남긴 흔적은 지구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달에는 바람도 거의 없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며 흙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 남겨진 발자국과 착륙 장비는 지구의 발자국보다 훨씬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달에도 미세 운석이 계속 떨어지고 우주 방사선과 온도 변화가 표면을 조금씩 바꿉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비바람 속에 남긴 발자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의 인간 흔적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처음으로 다른 천체에 직접 남긴 발자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멀리서 푸른 점으로 떠 있는 곳에 인간이 만든 작은 자국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도시가 무너져도 달의 먼지 위에는 인간이 한때 그곳에 도착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도 인간의 흔적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로버와 착륙선, 낙하산 조각, 바퀴 자국,
작은 드릴 흔적, 과학 장비들이 화성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는 지구처럼 비가 내리고 바다가 흐르는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 폭풍이 있고 강한 온도 변화가 있고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흔적도 영원히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에 덮이고 장비는 망가지고 바퀴 자국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 위의 도시보다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는 인간이 보낸 기계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의 호기심이 만든 발자국입니다. 화성의 작은 로버는 지구에서 태어난 문명이 다른 행성의 흙을 만졌다는 증거입니다. 먼 미래에 누군가 화성 표면에서 그 잔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기 행성 밖으로 손을 뻗었다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흔적은 조금 다릅니다. 인공위성, 로켓 부품, 우주 쓰레기들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궤도에 있는 물체들은 대기에 아주 희박한 저항을 받아 결국 속도가 줄고 지구 대기로 떨어져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가까운 궤도의 흔적은 영원히 남기 어렵습니다. 반면 더 높은 궤도에 있는 물체들은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궤도처럼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구 주변을 돌 수 있습니다. 물론 충돌이나 궤도 변화, 태양과 달의 중력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 궤도는 인간 문명의 흔적으로 한동안 가득할 것입니다. 지구가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주변에 금속 조각과 죽은 위성들이 조용히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라져도 지구를 둘러싼 하늘에는 한때 통신과 날씨와 위치를 위해 쏘아 올린 기계들의 무덤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은 태양계를 벗어나는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같은 탐사선은 이미 태양계 바깥의 별 사이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더 이상 인간과 영원히 통신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력은 줄어들고 장비는 멈추고 지구와의 연결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 자체는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너무 비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아주 오랫동안 별들 사이를 떠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작은 금속 물체가 인간보다 오래, 국가보다 오래, 도시보다 오래, 어쩌면 지구의 현재 모습보다도 오래 우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 인간의 인사와 음악,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담긴 기록물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탐사선은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흔적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의 흔적은 이미 태양계 바깥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보낸 전파 신호도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신호, 레이더, 우주 탐사 통신, 이런 신호들은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지구에서 시작된 전자기파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넓은 구형 껍질처럼 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또렷하게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는 약해지고 우주의 잡음 속에 묻힙니다. 먼 외계 문명이 그것을 잡아내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리적으로 지구에서 나온 신호는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아주 희미해지고 의미를 잃고 잡음처럼 변할지라도 한때 지구에서 인공적인 전파가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우주 공간의 파문처럼 남습니다. 돌을 호수에 던지면 물결이 퍼지듯 인간의 방송과 통신도 우주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만 그 물결은 너무 약하고 우주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흔적은 남지만 읽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자체가 사라진 뒤에는 어떨까요? 먼 미래에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지구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에 삼켜질 수도 있고 삼켜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다는 증발하고 대기는 사라지거나 크게 바뀌고 표면은 생명 없는 암석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 위의 도시와 유적은 대부분 파괴될 것입니다. 지층 속에 남은 인간의 화학적 흔적도
뜨거운 열과 지각 변화 속에서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물리적으로 살아남더라도 지금의 지구 문명 흔적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완전히 삼켜진다면 지구에 남긴 인간의 흔적은 태양의 뜨거운 바깥층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위의 모든 도시는, 모든 글자는, 모든 무덤은, 모든 도로는 사라집니다. 지구에 새긴 인간의 기록은 지구와 함께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밖으로 나간 흔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달이 어떻게 될지, 화성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먼 행성과 탐사선이 어떤 궤도로 남을지는 복잡하지만 지구 밖의 일부 물체들은 지구의 운명과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탐사선들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변하고 지구가 사라지고 태양계가 낯선 모습으로 바뀌어도 별 사이 공간을 향해 떠난 작은 탐사선은 계속 어둠 속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 탐사선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별 근처를 아주 멀리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수십억 년 동안 아무것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물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충돌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 가는 무덤은 지구가 아니라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흔적 중에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를 바꾼 방식도 흔적입니다. 숲을 베고, 강을 막고, 도시를 만들고, 탄소를 대기 중에 늘리고, 플라스틱을 바다와 토양에 퍼뜨리고, 원자폭탄 실험으로 특정한 방사성 흔적을 남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문명이 지구 시스템에 남긴 기록입니다. 아주 먼 미래에 지구의 지층이 남아있고 그것을 분석할 존재가 있다면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물 멸종의 흔적, 탄소 비율의 변화, 플라스틱과 합성 물질, 금속과 콘크리트의 잔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름을 말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한때 강한 영향을 준 지능적 활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는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흔적은 기념비보다 지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도 영향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대부분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흐르면 대륙은 움직이고, 산맥은 깎이고, 바다는 열리고 닫히고, 지층은 깊이 묻히거나 녹아 다시 암석이 됩니다. 지구는 스스로 표면을 재활용하는 행성입니다. 판 구조 운동은 지각을 움직이고, 어떤 지층은 멘틀 속으로 들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의 흔적은 아무리 오래 남아도 결국 지질학적 시간 앞에서는 약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도시도 산 하나보다 오래 버티기 어렵고 산도 결국 깎입니다. 문명은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건물을 세우지만 지구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구 위의 인간 흔적은 언젠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주로 나간 물체들은 다릅니다. 지구의 비와 바람과 지각 운동을 피한 물체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의 발자국과 탐사 장비, 화성의 로버 잔해, 소행성이나 먼 우주로 보낸 탐사선, 이런 것들은 지구의 변화에서 벗어난 흔적입니다. 물론 그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세 운석에 맞고, 방사선에 손상되고, 표면이 부식되거나 먼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도시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은 거의 무덤 같은 고요 속을 지나갑니다. 그 안에 전자장비는 멈추고, 전력은 사라지고, 안테나는 더 이상 지구를 향해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체 자체는 남습니다. 기능을 잃은 뒤에도 존재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흔적에 대한 이상한 위로입니다. 문명의 목소리는 사라져도 문명이 만든 물건 하나는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품은 채 아무도 없는 어둠을 인간이 남긴 기록물 중에는 의도적으로 미래의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금속판에 새긴 그림, 지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 여러 언어의 인사, 지구의 소리와 음악, 인간의 모습과 자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과학 장비가 아니라 병 속에 넣어 바다에 띄운 편지와 비슷합니다. 차이는 바다가 아니라 우주에 띄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탐사선은 너무 작고 별 사이의 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존재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소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다. 이 짧은 메시지를 우주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흔적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흔적이 꼭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야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적은 읽히지 않아도 흔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 오래된 발자국이 남아 있어도 그것은 누군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우주를 떠도는 탐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외계 문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별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수십억 년 동안 어둠을 떠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물체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생명체가 우주를 향해 던진 첫 조각입니다.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주 어딘가에는 인간이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떠돌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읽지 않아도, 누가 해석하지 않아도 그것은 존재 자체로 기록입니다. 우주는 기억하지 않지만 물질은 한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아있는 물질이 기억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흔적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 위의 건물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멈추고 저장 장치가 망가지고 전기가 끊기면 정보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책과 종이도 습기와 불과 시간 앞에서 약합니다. 돌에 새긴 문자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지구의 풍화와 지각 변화 앞에서는 결국 마모됩니다. 반면 우주 공간의 탐사선이나 달의 금속 장비는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비와 바람과 생물과 지각 운동에서 멀어질수록 흔적은 오래 버틸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오래 남을 흔적은 어쩌면 인간의 말도, 도시도, 인터넷도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작고 낡은 탐사선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긴 생존자는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우주를 떠도는 금속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주도 완전히 안전한 보관함은 아닙니다. 탐사선은 우주 먼지나 미세 입자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별의 중력에 궤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은하 자체의 변화 속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태양도 변하고 별들도 움직이고 은하도 충돌하고 우주 환경도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흔적도 진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지구 위의 발자국은 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흔적은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층의 화학적 흔적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달과 화성의 장비는 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별 사이를 떠나는 탐사선은 인간 문명보다 훨씬 긴 시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흔적도 수명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흔적은 인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삽니다. 지구가 사라진 뒤에도 인간의 흔적이 남는다는 생각은 묘한 감정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외롭습니다. 인간은 없고 지구도 예전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했던 바다와 도시와 언어도 사라졌는데 작은 기계 하나만 어둠 속을 떠돈다는 장면은 쓸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장엄합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인간은 너무 작고 짧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가 자기 행성 밖으로 흔적을 던졌습니다.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화성에 바퀴 자국을 남기고 별 사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 한 작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을 향해 무언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흔적은 그 모순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가 멸종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끊길 것입니다. 더 이상 노래를 만들지 않고 도시의 불빛도 꺼지고
언어는 입술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의 먼지 위에는 오래된 발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붉은 흙에는 바퀴 자국과 기계의 잔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층에는 이상한 화학적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죽은 위성과 탐사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 어딘가에는 지구의 소리와 그림을 품은 작은 물체가 계속 날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지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사라져도 인간이 만든 흔적은 우주 어딘가에서 한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가 사라진 뒤에도 인간의 흔적은 남을까요? 답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위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와 건물과 도로는 무너지고 바다와 바람과 지각 운동은 인간의 표면 흔적을 지워갈 것입니다. 태양의 마지막 변화가 지구를 크게 바꾼다면 지구 위의 기록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밖으로 나간 흔적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달의 장비와 발자국, 화성의 탐사선, 높은 궤도의 위성, 태양계를 떠난 우주 탐사선, 그리고 우주로 퍼져나간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지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흔적들이 영원히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들도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남긴 작은 표식이 떠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아주 짧게 빛난 문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짧게 빛났다고 해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은 금방 꺼지지만 그 빛이 닿은 곳은 한순간 밝아집니다. 인간도 그랬습니다. 지구 위에서 도시를 만들고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고 마침내 우주로 작은 기계를 보냈습니다. 지구가 언젠가 사라진다 해도 인간이 남긴 모든 흔적이 동시에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암석 속에 남고, 어떤 것은 달의 먼지 위에 남고, 어떤 것은 화성의 붉은 땅에 남고, 어떤 것은 별 사이 어둠을 떠돌 것입니다. 그 흔적은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증명합니다. 이 작은 행성에 한때 자신을 알고 하늘을 궁금해하고 자기 존재를 우주에 남기고 싶어 한 생명체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없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마지막 문장처럼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